예, 반갑습니다. 120회 소방기술사 2회를 강의하게 된 김정진입니다. 총론은 앞에서 이렇게 이제 원장님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2교시인데요. 2교시 문제가 보면은 일단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이 생각보다 문제가 좀 이렇게 수준이 있다 또는 어떤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암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얼마나 이해해서 이제 갖다 쓰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2교시 문제가 일단 열전달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 모델, 그다음에 성능 시험, 그다음에 이제 액체 정전기, NFPA 101의 그 뭐 기본 요구 사항 그리고 이제 법규가 나왔는데요. 시험들 보면은 생각보다는 2교시가 좀 어려웠다는 분이 많은데 이제 사실 이 문제풀이라는 게 뭐 일단 뭐 시험은 일단 벌써 이제 화를 떠났고요. 일단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 비슷한 문제 중에 좀 그런 거 위주로 볼 건데요. 일단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좀 이렇게 좋은 문제다. 예. 이게 열 전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문제가 열 전달 메커니즘 형태의 하나하고, 근데 어떤데 실내 화재 내에서 어떤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방지 대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잡는데 일단 포인트가 뭘까? 일단 열 전달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학문인데요. 얘는 뭐예요? 그 중에서 소방 측면에서 우리가 전도, 대류, 복사가 소방 측면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그게 일단 이 답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도 일단 일반적인 내용은 그냥 보시고요. 우리가 전도를 왜 배우는지.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 고체 또는 정지된 유체인데 여기서 이제 뭐겠죠? 주로 어떤 이제 고체인데 우리가 고체 전도는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 열을 받을 때 복사열이라고 할게요. 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쪽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열 받는 이면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열 받을 때 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는 이제 뭐와 관계 있어요? 그렇죠? 표면 온도, 즉 뭐 관계 있죠? 발화. 복사열을 받을 때 얼마나 여기 온도가 빨리 올라가냐. 빨리 올라가면은 어때요? 발화 시간이 짧아지죠. 예. 그래서 이 표면 온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인데 이거를 결정짓는 요소가 뭐다? 열 관성과 열 용량. 우린 주로 이제 열 관성이죠. 열 관성이 기본이고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열 용량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열 관성이 뭐다? 열이 얼마나 잘 일로 이렇게 지나가느냐. 그래서 관성이 크면은, 열 관성이 크면은 표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거죠. 벌써 이 얘기 나오면 이 얘기도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떤 물질을, 특히 어떤 가연물을 실내에 써야 된다? 열 관성이 큰 물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K로시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거기 보면은 밀도예요, 밀도. 밀도에 의해서 K 값이 영향을 받습니다. 밀도가 크면은 K 값도 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큰 물질이 표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일단 열 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 관성이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좀 특별한 경우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얇은 물질 또는 뭐예요? K 값이 우리가 무한대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여기 온도와 여기 온도가 이제는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가 중요하다? 여기에 이 물질의 열 용량. 그래서 열 용량은 좀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열 관성.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 우리가 발화와 관계 있고. 두 번째는 열 받을 때 이면 온도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화 구획을 합니다. 방화 구획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화재를 가둘라고 또는 화재가 옆으로 전파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화 구획은 내화 구조를 하죠. 내화 구조의 지금 핵심이 내화 구조의 성능이
하중 지지력, 차염, 차열인데 그 중에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차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화제를 가두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뇌화 구조의 어떤 차열 측면에서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게 중요해. 관통 시간. 이제 관통 시간 얘기하면 좀 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 상태로 그러니까 그 될 때 어떤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통 시간이 길면은 뇌화 성능이 우수한 거죠. 밖으로 이 이면으로 열을 잘 그러니까 안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통 시간이 4알파분의 델타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죠. 알파가 뭡니까? 최적 비열분의 전도. 예. 이때도 전도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열 확산율이 크면 클수록 관통 시간은 짧아지니까 뇌화 성능이 그러니까 불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 확산율이 이게 중요하니까 열 확산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관통 시간이 증가돼 가지고 뇌화 성능이 우수하니까 당연히 화재 방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해하고 지금 계속 맞춘 거죠. 아, 전도는 크게 발화 시간과 어떤 좀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이제 뇌화 시간과 관계가 있다. 예, 그쪽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죠? 대류는 그림이 대류는요. 대류의 저희가 뭡니까? 유동하는 유체에 의한 열 전달입니다. 유체가 유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 소방은 이제 뜨거운 어떤 유체겠죠. 그러니까 뭐 플럼이나 실링 제트가 유동을 할 때 열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속도예요. 속도. 우리가 열 전달할 때 오늘 지금 날씨가 좀 추운데 바람이 부니까 더 춥죠. 왜? 열을 더 많이 그건 이제 뺏어 가는 거죠. 근데 뜨거운 거는 바람이 불면은 그러니까 이게 속도 빠르면은 열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류에서는 가장 핵심이 이제 이 H 대류 열 전달 기수인데요. 얘가 뭐다? 속도에 비례하더라. 이거는 정말 많이 씁니다. 속도에 비례하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요? 그러니까 얘가 빠르면 빠를수록 H값이 커지니까 열을 잘 줍니다. 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좀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 벽에서 헤드나 감지기를 이렇게 띄어요. 왜? 이렇게 일정 거리를 이렇게 띄는데 왜 띱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에어포켓이 있는데 에어포켓의 원래 정확한 정의는 에어포켓은요 속도가 상당히 작아지는 어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가요. 연기는 가는데 어때요? 속도가 작아지니까 속도가 작아지니까 이제 H값이 작아지니까 헤드나 감지기의 동작 시간이 길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같이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대류는 크게 중요한 게 보통 우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실링 제트가 흐르기 때문에 천장이 특히 뭐가 중요합니까? 천장에 그러니까 불연, 준불연, 난연, 방염이 중요하죠. 예, 천장이 왜 속도가 가면서 얘한테 열을 주기 때문에 얘가 어떤 열적 피해를 입으니까.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피해를 주려면은 감지기나 헤드가 빨리 동작해야죠. 예.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빨리 동작합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헤드, 똑같은 높이에 설치할 때 어떤 경우 빨리 동작된다? 그렇죠. 간격이 좁은 경우. 그래서 얘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거 있죠. 알퍼트식. 예, 그것도 좀 예상 문제였는데 이번에 안 나왔는데요. 알퍼트식이 뭐하고 뭘 구하는 식이에요? 그렇죠. 온도하고 속도를 구하는 식이죠. 속도가 왜 중요하다? 속도에 의해서 H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 이건 봐주시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이제 복사. 복사도 뭐 일반적인 내용은 보시고요. 복사의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볼게요. 자, 어떤 화염이 있습니다. 어떤 그냥 그 화염 있고 가가지고 얘한테 지금 받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그래서 주는 놈,
가는 거 받는 놈입니다. 예, 뭐 기타 뭐 이런 뭐 거기 보시면 뭐 스테판 볼천 법칙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일단 복사라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주고 가고 받는 건데 우리 지금 관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얘잖아요. 그렇죠? 방지 대책. 그러면은 방지 대책은 얘를 뭐 줄이든지 그렇죠. 얘 크기를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사 분율을 줄이든지 또는 뭡니까? 얘를 줄이는 거죠. 이 가는 거를 줄이는 방법이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거리.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실내 화재니까 거리 언급은 조금 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실내 화재에서는 얘를 줄이려면은 이제 뭘 키웁니까? 그렇죠. 흡수율을 키워. 이쪽에 뭘 뿌려가지고 흡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물분무나 미분무에 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복사열 흡수. 그래서 복사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로 열이 그러니까 조금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열체는 자 원래 열 전달에서는요 고체도 지가 올라가면 열을 발산합니다. 예, 발산하는데 우리 소방에서는 고체의 열 발산은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린 주로 기체 어떤 화염이 열을 주고 고체는 열을 받는 다른 말로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뭐예요? 복사가 왔는데 얘가 피해를 줄여야 돼. 피해가 왜 발생합니까? 내가 열을 잘 흡수해가지고 그러면은 대책은 그렇죠. 얘가 흡수를 잘 안 하게 만드는 안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흡수가 있고 반사가 있는데 고체는 복사에 왔을 때 흡수 아니면은 반사를 합니다. 근데 얘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체니까. 그렇죠. 내가 피해가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얘를 줄이는 거죠. 얘를 줄이려면은 얘를 키우는 거죠. 즉 반사 효과를 키우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표면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즉 얘는 이제 어떤 물질을 쓴다? 표면 효과가 뛰어나 또는 반사율이 큰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지금 답이 지금 이거에 좀 맞춰줘야죠. 이거에. 그래서 전도 같은 경우는 발화 시간과 내화 시간에서 발화 시간은 늘리고 관통 시간은 또 늘리는. 그다음에 대류는 천장의 대류열을 받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불연, 중불연, 난연. 그리고 감직이나 헤드는 좁게. 좁으면 좁을수록 속도가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플럼이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와 여기에 온도와 속도가 다르죠. 얘에서 가까울수록 어때요? 온도나 속도가 빠르니까 헤드나 감지기가 더 빨리 동작 갑니다. 뭐 그런 유조소. 그다음에 복사는 주는 놈이 아니라 주는 부분, 가는 부분, 받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흡수를 해가지고 복사열을 줄이고 여기는 반사를 키워가지고 피해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 쓰시면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 내에 지금 어쩌면 시험 문제가 한 10개 정도는 지금 이렇게 녹아있죠. 얘 하나를 알므로써 한 10개 정도가 풀 수 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낸지 모르는데 상당히 고민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하고 똑같은 문제는 안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보던 뭐예요?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 전도, 대류, 복사가 따로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 다 시험 문제가 대부분 따로 나왔죠. 어쩌면 이제 전도 내에서도 뭐 발화 시간, 관통 시간 다 따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지금 있는 겁니다. 꼭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런 것도 이제 암기 플러스 알파 돼야죠. 내가 이해하고 아무 때나 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좋은 문제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일단 제가 좀 사과를 먼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보시면 시험 문제가 연기 유동에 대한 네트워크 모델까지만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콘탑이네. 되게 좀 이렇게 반가웠어요. 제가 좀 강조했었는데 문제가 뒤에 뭐가 붙어요? 이게 딱 붙어버리네. 유형? 이 순간에 이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이거는 유형이 좀 이렇게 여기서 그냥 딱 막혀 버려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이상한 막 뭐 모델이 있다 그러는데 그는 사실 글쎄요 출제자가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여기서 막히는데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보시면은 일단 네트워크 모델을 좀 볼게요. 네트워크 모델은 뭐냐면은 뭐랄까 이제 공간에서 어떤 공간으로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이동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해석하는 게 뭡니까? 네트워크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열이든 그러니까 뭐 에너지든 물질이든 어떤 게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예. 이동하는데 그 해석하기 좋은 그 모델링이 네트워크 모델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유형을 이렇게 쭉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이게 지금 거기 보시면은 출처가 그 파이어 프로텍션 핸드북, 이 영어네. 예, 일단 3-25 이 파이어 모델링에 보면요.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크게 얘들이, 그러니까 트리 모델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트리 네트워크 모델링, 이벤트 네트워크 모델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사실 연기 유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돼 있을 때, 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막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메쉬 네트워크 모델링이라고 이름을 그냥 적어 붙였어요. 이게, 거기는 이런 용어가 없는데, 그쵸, 이렇게 메쉬, 뭐,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뭐 이동하고 뭐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주 복잡하게 이동하는 경우죠. 틀이나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벤트나 폴트 즉 어떤 트리 모델링은 또 어떤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는. 예. 사실 뭐 이 정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퀀텀. 이 퀀텀 프로그램이라는 게 현재 연기 유동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일단 연기 유동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연기를 왜 배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은 열적 피해, 예, 이번에 뭐 1-6번 문제인가요? 그 열적 피해 나왔는데 사실 열적 피해보다는 어떤 피해가 더 큽니까? 그렇죠. 비열적 피해, 연기에 의한 어떤 비열적 피해가 큰데, 그래서 연기 유동이 어떻게 가는지, 즉 여기가 화재가 났을 때 여기 연기가 얼마나 오는지, 또는 여기에 뭘 알 수 있어요? 연기의 농도, 온도 등.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의 농도나 온도를 왜 알려고 해요? 여기에 사람이 생존 또는 거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ASS를 어떤 이렇게 그 측정하는 또는 뭐 이렇게 계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다? 퀀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나머지는 이게 한 115회인가 6회에 한번 나왔었죠. 예, 뭐 다시 한번 넣었는데요. 이 퀀텀은 좀 봐주시고요. 이 뭐 모델 이 유형은 사실 예, 좀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마 다 퀀텀 위주로 좀 썼는데 글쎄요,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예, 저도 좀 이렇게 좀 궁금한 문제입니다. 예, 이 정도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3번 뭐 3번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예, 우리 그래서 이것이 제일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좀 이렇게 그러니까 펌프 성능 시험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뭐 이건 읽어봐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예를 좀 봐주세요. 예를 이게 지금 NFPA의 그 뒤에 지금 이렇게 교재에 있는데요. NFP에서의 그 펌프 성능 시험 방법 3가지입니다. 좋잖아요, 그렇죠? 시험 문제 내기, 예, 10점 문제라고. 그래서 그게 플로우 배터링 방식, 이게 지금 우리 방식이죠. 그다음에 클로즈 루프 배터링은 여기서 따가지고 펌프 흡입해 놓는 거예요. 이게 클로즈 루프 배터링.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테스트 헤드. 얘는 이제 주로 이제 건물 밖으로 떼내서 여기서 물을 이렇게 쏴가지고 보통 이런 피토 게이지로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좀 이렇게 좀 외워 주시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4번 문제, 요번 시험 문제들은 보면 문제가 좀 이렇게 길었죠. 예. 문제가 길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보통 문제가 길면은 문제 내에 어떤 뭐 답이 좀 있죠. 뭐 보시면은 여기 딱 본 순간에 일단 뭐가 떠요? 고무 타이어. 고무 타이어니까 이게 뭡니까? 아, 접지가 안 돼. 어떤 지금 이렇게 차하고 대지하고 지금 저런 상태죠. 그러니까 분명히 뭘 언급을 해야 돼요? 아, 접지를 언급을 해야 되겠구나. 일단 그게 좀 떠올려야 되고, 보시면은 이제 완화 조치예요. 예, 이제 핵심은 이거죠? 완화 조치. 예, 완화 조치인데. 맨 처음 이제 자, 정전기의 대전 현상. 아마 여기가 액체겠죠. 액체, 주로 이제 액체 위주로. 이 문제 지금 액체니까. 예, 그래서 액체에서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파이프로 어떤 그 이제 가연성 액체가 흐를 때요. 이런 액체가 이 배관에서 전자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이온이 돼요. 마이너스 이온. 이 마이너스 이온이 어떤 통 속에 이렇게 쌓이는, 이렇게 이게 저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쏟아 부을 때, 그럼 얘가 지금 이런 지금 전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예, 근데 전기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여기에 스파크가 되면, 뭐 딱 되면서 당연히 여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어떤 가연성 가스가 있으면은 뻥 또는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거냐?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일단 얘를 뭘 해야 돼요? 접지 또는 본딩. 그러니까 본딩은 설비와 설비 간의 연결이 본딩이고, 그다음에 설비와 땅으로의 연결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접지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접지를 하는데 이 액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전기가 없어집니다. 네, 전기가 없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중화, 액체의 중화라고 하는데, 이 없어지는 뭐가 중요해요? 시간. 즉, 이 액체가 어떤 경우, 이 액체의 저항이 큰 경우는 없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전기의 핵심이 사실 완화는요, 이거 두 가지예요. 우리가 완화 조치라는 게 결국 뭡니까? 가만히 액체를 놔두는 거예요. 만지지 말고, 예,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데 그 시간이 뭐에서 결정된다? 액체에 얼마나 저항이 크냐, 또는 얼마나 도전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핵심 뭐예요? 아, 액체 도전성이 큰 놈은, 그러니까 도전성이 좋은 물질은 완화 시간이 짧아지게 돼서 얼마나 완화 시간을 우리가 유지할지. 두 번째 뭐예요? 접지. 그래서 거기 답을 보시면은 뭐 여행자는 뭐 저항이 쭉 있고, 이제 뒤쪽에 이게 뭐죠? 완화 시간, 릴렉세이션, 발음이 타임, 일단 완화 시간인데, 그래서 저항률이 큰 경우와, 그러니까 저항률이 크면 클수록 완화 시간이 길어지겠죠. 이게 지금 정전기 재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인데요. 그래서 완화 시간은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좀 쓰지 않았을까. 예.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이게 어떤,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완화 시간과 접지 이렇게 좀 봐주시고. 이것 사실 이제 정전기 문제는 시험 문제 아마 그 양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예상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기침해 보면요, 이제 정전기 위험성 평가 절차라는 게 나옵니다. 저는 이게 더 땡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코사 가이드, 예, 이제 코사 가이드에 지금 이게 있는 건데, 정전기 위험성 평가 절차. 그걸 읽어보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꼭 한번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우리가 소방에서 정전기가 왜 위험합니까? 어떤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공간은 정전기가 우리가 큰 의미가 없죠. 예, 물론 이제 뭐 티릿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그거, 우리는 소방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정전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 공간이 어떤 공간? 폭발 분위기인 공간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절차요. 이제 보시면은 맨 처음에 뭐예요? 야, 여기가 폭발 분위기냐? 폭발 분위기냐? 놓으면은 이거 할 필요 없죠. 근데 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yes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뭘 합니까? 아, 이 공간이 지금 폭발 분위기가 될 어떤 장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야, 두 번째 뭐예요? 야, 정전기가 생성되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놓으면은 그냥 끝이고, 아니요, 생성돼요. 그러면 다시 밑으로 Y.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정전기가 축적되냐? 축적되냐? 예. 그냥 생겼다가 그냥 다 빠지면은, 그래서 축적이 안 되면은 그냥 놓으니까 그냥 또 끝. 근데 만약에 축적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때의 에너지가 MIE보다 크냐? 만약에 작으면은 또 그냥 끝나는 거죠. 만약에 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지금 폭발 분위기고 정전기도 생기고 축적되고 그 에너지가 MI 이상이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크게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정이나 물질을 바꾸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해?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걸 바꿔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근데 불행하게도 공정이나 가연물을 바꿀 수가 없대는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폭발 분위기. 그러면 이제 방법이, 즉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는 못 없애니까 그럼 이제 뭘 없애야 돼요? 폭발 분위기를 없애야죠. 어떻게? 그렇죠. 여기가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예. 즉 영종 장소를 일종이나 이종 장소로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환기, 뭐 희석, 예. 그다음에 또는 뭐 산소 농도를 낮추는데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는 뭐예요? 폭발 어떤 분위기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야, 폭발 분위기냐? 예스면은 야, 생성돼? 되면은 야, 축적돼? 되면은 에너지가 커? 그래서 되면은 야, 이 공정을 바꾸든지 또는 뭐예요? 폭발 분위기를 없애는 거죠. 얘는 이게 지금 그 정전기 재예방 기술상의 지침인데요. 좀 뭐 예상 문제로 보니까 이것도 좀 정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예. 요즘은 이제 NFPA,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야, 왜 NFPA가 나왔냐 근데 요즘은 시험 문제 꼬박꼬박 두세 문제씩은 꼭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NFPA하고 이제 국내 기준이 서로 어떤 좀 연동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사실 좀 이제 어려운 문제죠. NFPA 문제가. 근데 이 문제는 보시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NFP 101이 인명 안전 코드인데요. 이게 가장 기본 문제죠. 네, 기본 문제. 그래서 저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이거를 꼭 일단 일까지 뭐 다중안전, 안전장치, 적절성, 접근로, 정보, 조명, 수직기구 방호, 유지관리. 최소한 얘 7개는 외워라. 왜냐? 얘만 외우면은 밑에 쓰는 거는 그냥 뭐죠? 어떤 서술. 예. 근데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제 법규가 나오면은 어떤 이제 좀 코멘트를 달 때 기본적으로 얘에 입각해서 달면은 답안지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참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볼게요. 맨 처음에 다중이죠. 지금 뭐예요? 그냥 페일세이프. 그러니까 피난이니까 페일세이프 개념으로 설계를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의 적절성. 이게 참 이제 중요한데, 자, 우리가 피난 그러면은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뭘 봐야 돼요? 얘를 봐야지. 점유자. 피난 문제를 푸는데 점유자 얘기가 없으면은 답안지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난 또는 뭐 피난 계획, 피난 설비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점유자의 어떤 특성. 즉, 그것은 뭡니까? 점유자의 특성에 맞는 어떤 피난 계획 또는 소방 설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소방 설계를 또는 피난 계획을 짜는데 뭐다? 점유자의 특성, 뭐 수용 인원, 이용 형태,
그다음에 이동 능력들을 고려해가지고 정비자 특성에 맞는 어떤 설비 또는 설계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좀만 더 해볼게요. 피난은 뭐 소방에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피난 계획을 짜는데, 피난 계획을 짭니다. 1번이 뭐예요? 일단 점유자를 딱 봐요. 야, 점유자의 뭐 수용 인원, 뭐 그다음에 이동 능력, 이동 그 형태를 봐가지고 이제 그다음 이제 뭘 결정합니까? 할 때. 그다음 결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이 건물 밖으로 피난을 하는지 아니면 건물 내에 어떤 장소에 그냥 가만히 있는지, 어떤 장소에.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 밖으로, 이게 영어로 일단 그러니까 밖으로 아예 나가는지 또는 건물 내에 있는지. 왜냐? 이해에 따라서 완전히 설계하는 게 달라요. 어느 쪽에 더 설계를 뭐 강하게 좀 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건물 내에 있을 때. 밖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인명 안전 쪽에서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얘는 계속 건물 내에 지금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설계를 더 강하게, 우리가 이제 심층화, 다중화 배웠었는데 그렇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내부에 있는 게 또 종류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피난 안전 구역이죠. 피난 안전 구역. 예, 피난 안전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층간 이동을 해가지고 일정 어떤 안전한 곳에 있는 겁니다. 예, 얘는 주로 어떤 고층 건축물에 쓰이고요. 두 번째는 층 내에서 이동해요.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병원 같은 경우. 병원도 특히 이런 뭐 요양병원 그런 곳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구획돼 있으면은 구획돼서 여기서 화재가 나면은 일로 이동하는 거는 끝이죠. 그런 어떤 이제 병원 내는 층내 이동 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그러니까 전 세계 이건 공통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 피난 계획이 뭐예요? 화재 난 세대만 피난을 합니다. 나머지 세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소방 설계가 엉망이면은 큰일 나겠죠. 한 몇 년 전에 영국에서 한번 대형 사고 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불러요? 현 위치 방호. 이런 요양병원이나 아파트의 특징이 뭐예요? 이동 능력이 부족한 또는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 거주할 수가 있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 소방 방지 설비를 더 강하게 심층화 다중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점유자 나면 맨 처음에 결정이 이거죠. 즉 뭐예요? 점유자의 특성에 맞게 이런 설계를 하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피난로 접근로예요. 이게 지금 mean of egress 해가지고 exit, access, exit, discharge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뭐죠? exit, access인데요. 여기 지금 어떤 공간이에요? 화재에 노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피난로를 넓고 짧고 양방향 그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홈패스나 데드엔드는 최소화시킨다. 뭐 그런 얘기고 경보 또 얘가 또 중요한데 물론 이게 다 중요해요. 경보는요 얘도 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보 설비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 피난시키려고, 어떻게 피난시키려고 하는데, 즉, 피난 계획, 그래서, 경보 설비를 설계하려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어떤 피난 계획이 나야 돼, 피난 계획. 피난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경보를 해야지.
피난 계획은 어디서 나온다? 똑같죠. 점유자. 일단 피난 얘기는 이 점유자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점유자의 어떤 그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그에 맞는 경보 설비를 해야죠. 근데 지금 국내 지금 법 보시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는데 자 4층에 뭐예요? 백화점 엄청 연면적이 엄청 큰 4층에 지금 백화점이 있습니다. 자 법대로 하면은 경보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전층 동시 경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에 의한 피해보다 이동하다가 다친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법은 지금 뭐예요? 먼저 경보가 정해졌고 이에 맞는 피난 계획을 짜야 돼요. 바뀌었죠. 지금 주계획이 전도 일단 좀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피난 계획에 맞는 경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 뭐예요? 경보 설비가 일단 정해졌어요. 5층에 3천 이상은 발화층, 지상층. 그보다 작으면은 전층이니까. 우리는 지금 예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뭐 뒤에 여기 지금 문제가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또 뒤에 또 하겠죠. 예, 그돼 있고. 그다음에 조명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상 조명이라 그래요. 비상 조명. 비상 조명은 소방이고 그냥 조명은 뭐 전기 쪽일 텐데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난로와 관계 있는 부분, 특히 뭐요? 피난 계단 같은 경우 가끔 보면 이제 건물의 피난 계단이 좀 음침한데도 조명이 약한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NFP는요, 당연히 비상 조명도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또 있어요? 평상시 피난 관련, 그러니까 피난과 관련된 곳에는 평상시 조명도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소방에서 이렇게 터치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거실은 아니겠죠. 주로 어떤데 우리가 놓치는데 그래서 뭐예요? 피난 계단은 소방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상시 조명도 관리를 하자.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수직계구 방호. 얘도 지금 우리 지금 보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유동을 막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건축물에서 가장 연기의 유동 통로로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입니까? 엘리베이터 샤프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엘리베이터 샤프트에 대한 기준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는 뭡니까? 연기 유동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가압 장치를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게 지금 소방 피난 얘기는 이게 여기 다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똑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은 아까 1번 문제하고 저는 1번하고 5번 문제는 꼭 좀 가지고 가십시오.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NLP는 이렇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8번 피난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즉, 자 공동주택이나 요양병원은 어떤 피난 개념 지었네? 현위치 방호. 특히 방호.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층화, 다중화. NFPA 101을 보면요, 걔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요양병원. 세 번째가 교정시설. 우리 이런 교도소, 유치장. 이런 곳은요, 뭐라 나오냐? 피난을 최소화해야 된다. 당연히 피난을 최소화하려면은 설계를 더 잘해야죠. 그렇죠? 피난을 최소화하면서 설계를 엉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에 영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그냥 홀로상 탓하면 대형 사고죠. 얘도 좀 같이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피난로 접근로에는 우리가 지금 데드엔드나 홈페이스에 대한 규정도 제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3번이 피난 전략에 맞는 경보. 경보하고 피난 중에 뭐가 문제다?
피난이 먼저고 그에 맞춰서 경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뭐 조명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수지 개우 방어. 일단 5번 문제도 그 아까 1번 문제하고 비교해서요. 이 두 개는 꼭 좀 계속 좀 많이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어디다 써먹을지. 예. 이제 6번 문제는 이제 법규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그 제한 설비의 법규가 시험 문제 나올 줄은 알았는데, 근데 예, 급기의 기준. 그래서 아마 외운 분도 좀 계시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특피에서 제어반 기준하고 그다음에 수동장치, 예, 두 개도 꼭 같이 좀 외워주십시오. 예, 아마 요즘의 트렌드가 뭐예요? 소방에서 이제 뭐죠? 제한. 예, 이번 시험에도 두 문제가 세 문제가 지금 제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제한 문제는 앞으로 이 정도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제한 문제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방연 풍속 얘기입니다. 방연 풍속.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NFPA하고 우리하고 이제 법규를 비교하는데, 현재 보면은 NFPA에 없는 게 그렇죠. 걔들은 방연 풍속이 없습니다. 특이하죠. 예, 풍속이 없는데 지금 국내도 이쪽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옵니다. 예, 뭐 없애자 말자. 예, 물론 이제 없애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뭐 방연 풍속 얘기뿐만 아니라 일단 이 재원 쪽은 앞으로 계속 좀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법규 중에서 가장 특이 뭐예요? 외기 취입구. 우리가 외기 취입구는 그러니까 여기 볼까요? 이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뭐 띄우고 밑에 내리면 된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보통 이 특별 피난 계단은 화재 초기에 쓰는 게 아니죠. 최성기 이후의 화재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최성기 이후이기 때문에 보통 화재가 나면은 이렇게 건물이 이제 화재 나면은 이 위가 다 어때요? 연기로 꽉 차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지켜봤자 그렇죠. 화재 뭐 초기에는 뭐 유용할 수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이 조항 맞춰도 여기가 연기로 꽉 차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를 넣을 수밖에 없죠. 오염된 공기를 넣으면은 이 설비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는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 지상층에, 예, 지층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출입구의 이 덕트에는 필히 뭘 설치해야 된다? 연기 감지기. 그래서 연기가 혹시나 감지가 되면은 무조건 그냥 끊어야죠. 예. 연기가 유입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하니만 못하는 설비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써줬고요. 2교시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문제하고 5번 문제는 꼭 좀 예, 뭐 워낙 이렇게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열 전달 문제도 정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예, 근데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하고서 쓰면은 아마 좀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뭐 이렇게 문제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문제 내신 분들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낸 문제입니다. 그냥 막 낸 문제도 뭐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했네. 예. 그분들도 답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의외로 지금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수별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별로 지금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저도 좀 이렇게 궁금하네요. 예.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일단 수업은 뭐 문제풀이 그걸로 마치고요. 이제 제가 지금 모아 학원에서 지금 담당하는 게 일요 SBR, 그러니까 시험반 이제 풀이반 하는 그 SBR이 있고, 그다음에 토요 시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청강은 이렇게 환영하니까요.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없다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재미있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좀 그러니까 청강은 이렇게 환영하니까요. 예, 그럼 이제 문제풀이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